차량 안에서 모든 게 다 부서지면서 아이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가고 사람들의 머리와 사지가 부딪히고 찢겨나가며 말 그대로 유혈이 낭자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제가 꾼 것과 비슷한 꿈을 꾸시게 되면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형태의 꿈은 정말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강력한 예지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얘기를 다루는 404호 마녀 카플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른 사람의 임사체험,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저 카플라가 직접 겪은 임사체험 실제 경험을 얘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임사체험을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지도 모르고 혹시 비슷한 경우를 겪더라도 제 얘기가 만에 하나 힌트가 되어서 목숨을 건질지도 모르니까요. 디테일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카플라가 직접 겪은 임사체험 일부 죽음의 예지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예감을 느끼거나 전조현상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특별한 일이 만약 죽음과 같은 극한적인 케이스라면 어떨까요? 전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에 앞서 전조현상을 반드시 겪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예지몽인데요. 예지몽은 로또 당첨이나 시험 합격과 같은 좋은 일에도 꾸게 되지만 큰 사건, 사고나 죽음을 앞두고 꾸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임사체험을 하기 전에 분명한 전조현상이 있었고 그건 하나의 꿈의 형태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더 원활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먼저 루시드 드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는 루시드 드림이란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각몽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보통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또한 꿈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기가 힘들고 설사 원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도 생각대로 행동을 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귀신이나 살인마가 쫓아와서 있는 힘껏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리가 천근만근 움직여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무서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보통 이런 경우가 모두가 흔히 꾸는 평범한 꿈이고요. 루시드 드림, 즉 자각몽은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꿈속에서조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각몽을 꿀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카플라는 어릴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각몽, 즉 루시드 드림을 꿀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자각몽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 죽음의 예지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으니 잘 기억해 주세요. 바야흐로 제가 한국 나이로 22살, 만으로는 20살이었을 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지몽을 잘 꾸는 편이었는데요. 그해 겨울 12월을 앞둔 시기에 정말 특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저는 하얗고 기다란 복도를 뛰어가고 있었어요. 눈부실 정도로 하얀 빛에 둘러싸인 그 복도 양쪽으로는 하얀 문들이 마치 무한수열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고 저는 그 복도 끝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숨이 차게 달리고 달려도 그 복도의 끝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달리기였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전 보통 꿈을 꾸면서 제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꿈에서는 그런 자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냥 그 상황이
정말 현실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를 달리면서 초조함이 극에 달한 그 순간 갑자기 복도 끝에 희미한 빛이 보이다가 점점 강렬해져서 나중에는 마치 눈이 멀 듯 했는데요. 그 순간 제 몸이 마치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순식간에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어느 공간으로 마치 토해내지듯이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블랙홀에 빠졌다가 화이트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오게 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빠져나온 공간은 앞서 있던 복도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어두운 곳이었어요. 완전한 암흑은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몇몇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었고 그 실루엣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죠. 한 아주머니가 아주 어린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제 앞으로 나섰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살짝씩 흔들면서 생전 처음 보는 아기를 달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엄청난 충격에 빠지면서 제 머릿속에는 유치원 버스의 사고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마치 제가 그 사고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죠. 차량 안에서 모든 게 다 부서지면서 아이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가고 사람들의 머리와 사지가 부딪히고 찢겨나가며 말 그대로 유혈이 낭자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아주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정말 아주 찰나에 떠오른 이미지였고 그 이미지를 떠올린 순간 그 찰나보다도 더 빠른 빛의 속도로 전 다시 순간이동을 해서 전혀 다른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뭔가 빛도 그림자도 없는 것 같은 짙은 회색의 공간이었는데 거대한 버스 한 대가 덜렁 서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타는 시내버스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엄청 고급스러운 리무진 버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마치 긴 여행을 위해서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버스였죠. 그 버스는 검정과 금색이 멋지게 어우러진 도장이 되어 있었지만 그런 고급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다거나 활기찬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삭막한 느낌이 드는 버스였죠. 전 그 버스에 하나밖에 없는 출입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 버스가 바로 그 유치원 아이들이 사고가 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 문은 열려 있었고 운전석에는 운전기사로 여겨지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 일색의 제복을 맞춰 입고 있었고 검정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에 낀 장갑도 검정, 양말도 검정색이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고 이목구비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옛날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차장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키는 훨씬 더 컸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묘한 느낌을 주는 남자. 그 사람은 보통 버스 기사님들처럼 전방 핸들종을 향해서 앉은 게 아니라 완전히 몸을 틀어서 버스 문을 향해 앉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와는 완전히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사람을 쳐다보자 그 기사가 버스에 타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손으로 타라는 신호를 했는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치 텔레파시처럼 정확한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날카롭게 꽂히면서 전 그 사람의 포스에 눌려서 어정쩡하게 그 이상한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그렇게 버스에 올라타고 그 자리에 서서 안쪽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내부는 너무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승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멍하게 서 있자 그 검은 제복의 운전기사가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 또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요. 좌석 세 번째 칸쯤에 갔을 때일까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면서 전 평소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꿈이란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검은 운전기사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손까지 난폭하게 흔들며 빨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를 냈다고 해서 무슨 어떤 소리를 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의도와 짜증이 모두 다 제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왔죠. 이렇게 화를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전 그 사람의 기운에 압도되어서 한 발을 더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스치는 생각, 유치원 아이들이 탄 버스에서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왜 저 운전기사는 살아있는 거지? 그러자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그 운전기사가 더 길길이 날뛰면서 저를 보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예감이었죠. 그래서 당황한 저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카플라야, 이건 꿈이야. 난 이 꿈을 깰 수 있어. 그래, 이젠 꿈에서 깨자. 하나, 둘, 셋.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런 생각과 결심을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이 전 꿈에서 깨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느낌.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입구 쪽을 향해서 있는 힘껏 뛰어가서 운전기사를 밀치듯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검은 유니폼의 운전기사가 제가 버스를 내리자마자 급격히 차분해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번에는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향해 앉더니 버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살았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뒤 안도를 한 것도 잠시 전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면 보통 평소에 예지몽을 꾸거나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예상이 되면서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든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조심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꿈이 뭔가 엄청난 걸 예언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게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 제가 혼란에 빠진 건 그 예지몽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 꿈에서 깬 뒤 꿈속에서 아무 위험한 일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엄청난 걸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 어쩌면 내게 가장 소중한 걸 그 꿈속에 두고 온 느낌? 잃어버린 느낌이었는데 더 미쳐버리겠는 건 그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뒤로는 정말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고 내가 꿈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아내려고 필사적으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혀 힌트를 얻을 수가 없었고 점점 더 혼란만 가중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 3일째가 되던 날 전 견디지 못하고 외출을 했다가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정도로 아주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큰 사고를 겪었지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루시드 드림, 즉 자각몽을 꿀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 버스 운전기사가 유도하는 대로 버스 안쪽까지 들어가서 좌석에 앉았다면, 그리고 제가 앉는 순간 그 운전기사가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켰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전 제가 사고에서 죽을 경험을 하고 임사체험을 하며 941생으로 살아난 뒤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바로 그 버스가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운전기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저승사자, 저승으로 가는 삼도천을 건네주는
바로 저승 안내자였던 겁니다. 전 다행히 루시드 드림을 꿀 수 있었고 제 의지대로 그 저승버스에서 내렸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호텔 델루나라는 아유씨가 나온 드라마에도 그 저승버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어떻게 작가가 이런 내용을 알고 썼지? 좀 반가운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많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여러분이 제가 꾼 것과 비슷한 꿈을 꾸시게 되면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형태의 꿈은 정말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강력한 예지몽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꿈이죠. 미신이라고 치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미신이라고 여겨지는 영적인 부분을 걷어낸다고 해도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의 강력한 힘이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만약 그런 꿈을 꾸게 된다면 저처럼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외출도 자제하시고 사람을 만난다던가 뭔가 하려고 했던 일도 일단은 뒤로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장소잖아요. 오늘 카플라가 임사체험 전에 겪은 전조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죽음을 부르는 예지몽 편을 들은 소감과 여러분이 꾼 예지몽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임사체험 실제 경험담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임사체험이란 게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겪기도 힘든 너무나도 특수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제가 겪고 기억하는 모든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러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1부를 포함 총 4부에 걸쳐서 전달이 될 거고요. 1부가 오늘 말씀드렸던 임사체험의 계기가 된 사고를 겪기 전의 전조현상,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2부는 사고가 일어나고 임사에 빠지기 전 중간 단계에서 경험했던 기이한 일들, 3부는 그야말로 저 카플라가 기나긴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유체 이탈이 일어나고 실제로 임사체험을 겪게 되는 과정, 4부는 임사체험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후유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 편씩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한 편도 놓치지 마시고 임사체험의 적나라한 경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2부 예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저 카플라가 죽을 정도의 큰 사고를 당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 저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유체 이탈이 일어나고 임사체험으로 가는 과정이 그냥 평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도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404호 마녀 카플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얘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로 만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카플라가 한 얘기처럼 소소하게 신기하거나 흥미로운 얘기가 있다면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꼭 무섭거나 영적인 얘기일 필요는 없고요. 사건 사고에 휘말릴 뻔했다거나 외국에서 겪었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차이, 주변 인물이나 상황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 혹은 너무 당황하고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던 해프닝들,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니 주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편안한 밤 되십시오.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